저희 진료실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아무래도 보톡스에 대한 질문인데요. 보톡스 시술은 뭐 스킨 보톡스부터 근육 보톡스까지 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인데 환자분들이 항상 시술 전에 상담을 하면 여쭤보세요. 이거 선택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이걸 많이 여쭤보시거든요. 그럼 저는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죠. 아니요, 효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.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럼 원장님은 어떤 거 맞으세요? 라고 하면 저는 100% 저는 이걸 맞는다고 말씀드려요. 제가 뭐 병원 한다고 병원에 널려 있으니까 무조건 비싼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저도 당연히 시술할 때 가성비가 좋은 시술을 좋아하고 레이저 장비든 주사 시술이든 당연히 가성비에 맞게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. 바로 보톡스를 오래 맞기 위해서 어떤 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꼭 이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톡스 나이가 늙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보톡스로 좀 팽팽한 얼굴, 주름 없는 얼굴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보톡스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. 효과 자체는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톡스는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비싸다고 해서 뭐 효과가 더 좋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. 단지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유통되는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지만 보톡스의 효과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왜 어떤 보톡스는 2배, 3배 이상까지 더 비싸냐? 바로 핵심은 보톡스에 있는 불순물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싼 보톡스가 막 더러운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불순물 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톡스의 어떤 그 약 효과를 나타내는 실제 성분 있잖아요. 이 성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거든요. 단백질이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대부분의 보톡스에는 실제로 작용하는 이 정말 효과적인 핵심 요소 말고도 다른 유사한 단백질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오민이라는 보톡스에는 실제로 이 필요한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게 다른 보톡스와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뭐 불순물이 없는 보톡스라고 해서 제오민은 별명이 순수톡신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순수톡신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단백질 중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항체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내성 확률이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일반 보톡스를 맞으면 무조건 내성이 생기느냐?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. 일반 보톡스를 100번 맞아도 내성이 안 생기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없게 5번밖에 안 맞았는데 내성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. 문제는 이 내성이 생기는 횟수 같은 경우는 양을 많이 맞았을 때 그리고 단기간에 여러 번 맞았을 때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턱 보톡스, 그러니까 보통 50년이 들어가잖아요. 이 이상이 들어가는 뭐 턱, 그다음에 승모근, 종아리 그리고 스킨 보톡스 같은 이런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보톡스 내성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. 항생제 같은 경우도 이 항생제를 못 쓰면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톡스는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면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톡스 내성이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정말 치료할 때 너무 곤란해요. 뭐 이마 주름, 미간 주름 그리고 턱 사각턱인 부분 줄여드리는데 뭐 이런 얼굴 라인 같은 거 실리프팅도 하실 수 있고 리프팅도 할 수 있고 뭐 윤곽 주사도 맞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표정 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펴는 데는 보톡스 없이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정말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. 그래서 보톡스 내성은 여러분들이 다 모두 좀 피부과에 가셔서 시술을 한다라고 하시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. 원장님 저는 보톡스 1년에 한 번, 2번 정도밖에 안 맞는데 그래도 꼭 그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제오민이라고 하는 제품을 맞아야 되나요?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맞지 않더라도 내성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자주 맞는 분들보다는 내성이 생기실 확률은 확연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내가 적게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포인트는 내가 1년에 몇 번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시술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이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나는 이마주름이 항상 고민이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앞으로 꼭 맞을 거다. 나는 이갈이가 심해서 턱 근육을 좀 약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앞으로 계속 꼭 맞을 거다. 이렇게 보톡스를 앞으로도 꾸준히 맞으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비용이 좀 높더라도 이런 순수톡신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보톡스는 뭐 만능 총치약은 아니에요. 이미 생긴 주름을 사실 보톡스가 펼 수는 없습니다. 주름이 이미 깊어졌다라고 하면 이 보톡스는 사실은 앞으로 생길 주름이 안 생기게, 아니면 이미 생긴 주름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이런 시술이거든요. 하지만 보톡스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5년 뒤, 10년 뒤 모습은 많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보톡스를 요즘에는 부자연스럽게 놓는 게 아니라 표정은 다 지어지되 주름이 좀 자연스럽게 지고 이 주름이 깊어지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도 하고,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을 관리하는 데에도 피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, 피부톤이 좀 탁하신 분들 스킨 보톡스 꾸준히 하시면 또 효과 보실 수 있거든요. 또 얼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바디까지 시술하는데 목주름도 마찬가지고, 또 요즘에 어깨 무거우신 분들은 승모근 보톡스나 다리가 많이 부으신 분들은 종아리 보톡스도 흔하게 맞으시기 때문에 이 보톡스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원래 보톡스는 사시를 치료하려고 나온 약물이거든요. 안과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약물이어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, 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측등 보톡스나 승모근 보톡스 맞으시면 이런 긴장이 풀어지면서 혈류가 좀 원활해져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톡스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내가 지금 10,000원, 10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의 보톡스 시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 보톡스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영상만 보면 제가 막 뭐 제오미니 최고고 뭐 다 일반 보톡스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꼭 그거는 아니에요. 꼭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톡스를 맞으실 때 보톡스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가 거의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보톡스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